초콜릿 3,000원어치 어떻게 살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 x개, 요거 y개, 요거 z개. 그러면 좀 뻔한 문제죠. 200x, 600y, 1000z. 저도 이런 거 싫어해요. 3,000원어치. 3,000원 그러면 이제 나누시니까 x 3y 5z 15. 당연히 누구부터? z부터 생각한다 라고 했죠. z를 기준으로 센다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z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되는 거죠. z가 0이면은 x 더하기 y가 15니까 요거 기준으로 세셔서 5하고 0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 되죠. 뭐 제한이 별로 없으니까 어디까지겠어요? 5부터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5z, 3y, x 15 거꾸로 쓸게요. 뭐 이해를 위해서 한 건데 보통 이렇게 쓰긴 할 텐데 이해를 위해서 다시 재구성을 해보시면 너가 0이고 너가 1이고 너가 2고 3이고 이제 수영도인 건데 그러면은 얘가 0이니까 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세는 거잖아요. 꼭 또 5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0, 15 하셔도 돼요. 0, 15 하셔도 되고 뭐 1 하면 이게 중요해요. 얘가 3칸을 차지하니까 3개를 차지하니까 얘가 몇 개야? 3개가 줄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사실은 뒤에 거는 이 숫자를 뭐 하는 거예요? 요 12가 15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채우고 있는 거는 시간 낭비죠. 0부터 어디까지 가능해요? 그냥 5까지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끝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더? 6가지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세시면 되겠죠. 3i 더하기 z니까 너가 1, 2, 3이 되고 x의 역할은 뭐야? 이거 맞춰서 그냥 10 만들어주는 정도다 생각하십니까? 너 3가지. 너가 2니까 10이고 너는 0 안 했네? 0 안 했어 씨발. 어쨌든 0이 되니까 4개고 다시 2가 되면은 네가 10이 넘어가서 3i 더하기 z가 x가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야. 0, 1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오케이? 요것만 세면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세면은 얘가 자동으로 나머지 5를 맞춰주는 용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504번. 504의 양역수 중 짝수의 개수와 7의 배수의 개수다. 504를 소인수 분해하시겠죠. 그렇죠? 얼마가 되냐? 4로 되나요? 4로 되네요. 4 말고 9도 되나요? 모르겠다. 4는 확실히 되죠. 뒤에 했죠?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라고. 그러니까 되겠죠. 그러면 126인가요? 125 곱하면 이제 500이니까 4에다가 126이 되겠죠. 하나 더 곱한 거니까 6이 되네요. 21이요. 됐네요. 그러면 얼마야? 3하고 7이잖아요. 그러니까 2가 하나, 둘, 셋. 2의 세제곱, 3이 둘. 그 다음에 7 하나.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짝수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짝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짝수는 사실 2의 배수죠. 2n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니까 뭐 하시면 돼요? 요거를 2를 묶어놓고 나머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짝수다를 전제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OS에서 했죠. 몇 가지?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18 그렇죠? 012, 012, 01의 조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의 배수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7이 빠져나오면 되니까 이거 갖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이거 7의 배수니까 7로 묶인 상태에서 나머지니까 그렇죠? 4, 3, 12가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1번 뭐 했던 거예요. 좀 눈썰미가 있으시면은 뭐 바로 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하는데 3, 2, 1 답은 얼마입니까? 내가 31가지 맞죠? 이게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한 30초 안으로 답이 안 나오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실전 개념, 실전 문제 풀이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 주제가 뭐예요? 금액이라고 하면 낼 수 있는 금액. 뭐 하라고? 낼 수 있는 개수는 쉽잖아. 내거나 안 내거나였고요. OS 다시 보셔야겠는데. 그렇죠? 그 다음 낼 수 있는 금액은 뭐예요? 어떻게 알아? 가장 낮은 최소 단위로 전부 환전해놓고 풀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30일이죠.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5,000원짜리가 2개 있기 때문에 환전이 다 가능하고요. 1,000원짜리가 5개 있기 때문에 당연히 5,000원짜리가 다 환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몇 장 만들면 돼요? 그냥 31,000원이니까 31,000원어치를 만들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31,000원이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요? 31가지가 되겠죠. 최소 단위 1,000원짜리 31장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이해가 안 되시면 OS를 꼭 알겠습니까? 펀치라인은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니네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 알기만 하고 쓸 수 없는 개념들을 붙잡아 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누는 수가 각각 A, B라고 했습니다. 아, 너도 1부터 6이고 너도 1부터 6이겠구나 라고. 얘 실근이 갔는데요. 그럼 뭐야? A-B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0은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날라가고 계산도 귀찮네요. 빨리 하게요. 마이너스 2AB 플러스 10은 다시요.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2AB 플러스 10은 0보다 큽니다. 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넣었어요.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까지 말고 여기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되게 어렵죠. 뭐죠? A가 1 넣으면 얼마가 되지? 어때요? 계산을 사실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대입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경우를 찾아낼 수 있는 경우까지 진전을 시켜놓고 뭘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이렇게 놓고 하면 어려워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제일 쉽겠어요? 얘를 최종적으로 정리된 방식으로 바꾸는 게 제일 쉽겠죠. 그래서 A, B가 뭐다 같다. 요거까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쉬운 상황인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왜 또 뭐 잘못했어요? 아이씨, 갖다 뺐네요. 그렇죠? 이거 때문이었어요? 그럼 말을 하라니까. 내가 눈치를 보게 된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최대한 가장 카운팅이 간단한 것까지 만드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내기분에도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곱되는 상황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가 1이면 얼마부터 가능해? 1부터 어디까지? 5까지 가능한 거고요. 2가 2면은 얘 기준으로 세면 되죠. 얘가 얼마야? 1부터 갖다 포함이죠. 2부터 2까지 되고요. 3이면 1이 되고요. 당연히 6부터 6까지 얼마가 돼요? 다 1이 되므로 요 개수만 세시면 끝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이 중요하다. 초딩도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빨리 해야지. 부부와 그 다음에 그 두 명의 자녀로 이루어졌대요. 그럼 그 눈에 봐요. 부1, 부2. 자녀 1이래. 자1, 자2. 자인 아파트 아니야? 요게 하나 있고요. 그쵸? 각 가족은. 그쵸? 다시 또 부1, 부2 뭐 다 다른 사람들이야.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다고 치자. 원래 치면 안 돼. 이거 다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라고요. 자, 그 중에서 아버지 대표, 어머니 대표, 자녀 대표를 뽑을 때 한 가족에서 2명 이상의 대표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한 가족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뽑지 않으니까, 그렇죠? 뽑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 대표를 뽑읍시다. 이제 부부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치자.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 중에 하나를 뽑으면 돼요. 뽑아서 올려놓으면 된다고요. 그럼 얼마야 그게? 4실이에요. 이 4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요. 네가 뽑았다고 치라고 했다니까요. 그럼 이 가족에서 더 이상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어머니 대표는 여기 하나 했죠? 또 뽑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된 거예요? 3실이요. 이번엔 여기서 뽑았다고 칩시다. 이게 동등성이라니까요. 어디서 뽑았다고 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2개 남은 거고, 자, 이제 자녀 대표를 한 명씩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하나, 둘, 셋, 넷이 있는 거잖아. 그 넷 중에서 이제 뭐 하시면 되겠어? 한 명만 딱 뽑으면 끝나겠네. 됐습니까? 이게 어느 레벨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뭐 대분류를 깜빡하게 하거나 뭐 이러면은 상당히 괴로운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진짜로 초등, 중등 수학이랑 거의 똑같아요. 대신 눈으로 보고 내가 동등성이라는 걸 이해한 상태에서 지금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박수 치는 거지 않나? 삼촌꾼은? 그죠? 그러면은 이제 말하지 않아야 되는 수, 즉 박수 치는 게 몇 개냐 뭐 이런 거잖아. 그쵸? 근데 이게 좀 해보면은 이 약간 골 때린다는 걸 느낄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안에 방법의 어떤 그 논리적 필연성은 있어요. 이걸 이렇게 푸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건 쉽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걸 푸는 설명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설명을 하시는 분은 좀 드문다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진짜 해보면 이걸 1단계 나는 진짜 해본다는 거야. 그러면 1, 2 말 안 하면 안 되고, 그쵸? 3, 4,
뭐 이거 너무 간단하지. 7, 8, 10 이거 게임 해보면 알 텐데 그 다음 뭐가 문제야? 그치 뭐 이렇게 3 들어간 거 빼면 되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겨? 33, 36부터 지랄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아니지. 31, 32, 33, 33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략을 설정할 때 1, 2, 3, 4 한 자리에서 1, 2, 3, 4, 5, 6, 7, 8, 9에서 3, 6, 9가 안 돼. 그럼 3개를 빼. 그래서 두 자리에서는요? 두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11, 12, 아니 12, 21, 31. 요 줄은 전체를 지워. 뭐 이런 거야. 그지 않냐? 그 다음에 41, 51, 61 이 줄도 전체를 지워. 이해돼? 그 다음에 11인 거는 11, 12, 13, 13 안 되고 14, 15, 16 안 되고 19 안 되고 그쵸? 이런 식이야. 그러면 뭐야? 여기서도 몇 개 지워? 3개 지워. 여기서도 3개, 여기서도 3개, 여기서도 3개. 그 다음에 71 3개, 81 3개, 9 안 되고 그다음에 100 넘어왔어. 그때부터도 111, 112, 21. 야, 씨발 언제 다 해? 너무 복잡하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풀어보고 사실 수업을 듣는 게 좋은데 그래서 뭐 펀치라인은 Q&A는 안 풀어보고 오면 도대체 뭘 설명하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얘를 풀고 고민하고 좀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면 해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좀 약간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뭐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럼 내가 지금 뭘 세고 있어요? 369를 재고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상황을 완전히 뒤집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여사건이죠. 왜냐면 내가 지금 뭐예요? 너무 셀 게 많죠. 해보다 보면 너무 셀 게 많다는 거예요. 10의 자리까지 가능한 100의 자리부터는 111, 121, 131, 다 지우고 141, 900까지 언제 다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야 될 게 근데 방금도 내가 그렇게 셀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렇게 세셔도 상관없어. 아니 생각해봐. 3개 지우고 그렇잖아. 3개 지우고 그게 몇 줄이겠어? 11, 21, 31, 41 뭐 10부터 하라고 할까요? 다시 11대, 21대, 31대, 41대, 51대, 61대, 71대, 81대, 91대인 거니까 이거 날아가잖아요. 이거 하나도 안 말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도 안 말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도 안 말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고 세 개가 몇 개 있어요? 10개 있겠죠. 30부터 39까지. 그쵸? 그 다음에 너 몇 개? 13, 16, 16구에서 3개씩 있고 하나, 둘, 셋, 이야, 넷, 다섯, 6개가 있겠네. 그럼 6개 곱하기 3개 있겠네. 그치? 이게 뭐야? 두 자리를 떼네. 그럼 그게 이제 또 뭐야? 앞에 100이 붙었을 때에도 이만큼, 200이 붙었을 때에도 이만큼, 300이 붙었을 때에도 안 되네. 300은 다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세면 이렇게 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다 보면 생각이 겁나 많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369가 들어가 있는 것을 세면 약간 좀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더라 내가? 그러면 말해도 되는 것의 개수를 세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약간 쉽지 않아요. 몇 자리죠? 세 자리를 그대로 알고요. 가능한 숫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얼마가 가능하죠? 부를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자, 여기부터 생각할까요? 자, 여기 세 자리라고 했기 세 자리가 가능하고 부를 수 있는 거 뭐예요? 0, 1, 2, 4, 5, 7, 8을 다 부를 수 있어요. 얘네가 들어오면 다 부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생님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0, 2, 1 이런 게 올 수도 있죠. 이게 뭐야? 0부터 지금 이렇게 세고 있는 거니까. 뭔지 알겠습니까? 한 자리는 뭐 하면 돼요? 앞에다가 0을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가끔 쓰이는 방법이긴 해요. 한 자리는 이렇게 놓고 두 자리는 이렇게 놓고 세 자리는 이렇게 놓고 셀 수 있는데 앞에 0이 못 오니까 그런 다 이런 건데 앞에 0을 채우게 되면 뭐가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셀 수 있는 거는 뭐야? 또 다 써볼까요? 자, 너가 셀 수 있는 건 너 다 셀 수 있고요. 너도 셀 수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것들의 전부예요. 그쵸?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가지. 너도 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7가지. 네가 올 수 있는 것도 7가지가 되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 부를 수 있는 건 다 이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총 개수는 몇 개예요? 0부터 9까지. 그쵸? 몇 개죠? 숫자 10개죠, 10개. 0부터 10개예요. 자, 그래서 뭐야? 전체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거 뭐야? 7에 3승을 뭐 하시면 돼? 빼면 됐는데 주의하셔야 되죠. 뭘 주의해야 됩니까? 그렇죠. 000은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안에 000이 뭐가 돼 있어요?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부를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 이 안에서
000을 뭐 해야 돼? 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좀 그래요. 어쨌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한 거에 당연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요 사건은 적어도나 최소나 이럴 때 쓰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는 시그널일 뿐이지, 딱 하나의 신호일 뿐이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야 되는 게 너무 많으면 상황을 뒤집어서 효율적으로 적은 걸 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사고를 끌고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더 많을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끌고 가야 되고, 그런 버릇이 뭐냐면 사실 좀 어려운 거 보면, 그러니까 3학년까지 놓고 보는 건데 경우의 수가 쉽진 않잖아요. 아니, 3학년, 자꾸 3학년 뭐 확통이라고 하는데 확통은 1학년 때 배워도 확통이에요, 그냥. 왜냐면 그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수학이랑 약간 결이 달라요. 고1도 할 수 있어요.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앞에 개통이 없어요. 그냥 앞에 개통이 없는 별도의 수학이라서 할 수 있는데, 그 나중에 경우의 수 항상 어려운데, 그 좀 이렇게 익숙한 친구들, 3학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익숙함 때문인데, 좀 치는 친구들 딱 보면, 저도 그런데 그냥 이 상황과 뒤집는 상황의 두 개가 동시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여사건이 그냥 자연스럽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언제 뒤집습니까? 언제 여사건으로 풉니까? 이게 아니라 보면서 그냥 여사건으로 바로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좀 웃긴 말인데 제가 해설할 때 실제로 그랬거든요. 야, 이거 뒤집을지 안 뒤집을지 그냥 쓱 보고 이게 더 적겠네, 그럼 이거 갖고 풀어야지, 이게 자연스러워야지 항상 생각하다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막다른 길이니까 절로 가야지, 이렇게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활하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A에서 F로 가는 그 로직을 딱 바로 아는 게 아니니까 뭐 해보겠어요? 그쵸, 몇 가지 해봐야 돼요. 몇 가지 해보시면서 뭘 찾아야 되냐면, 얘가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점개수 세는 게 지금은 알잖아. 지금은 이렇게 세갖고 뭐 직선개수 세세요, 그러면 뭐야 12C 2에다가 뭐 직선 중복이 있고 그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상황을 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르는 상황을 셀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는 상황을 센다 그러면 이런 걸 지금 처음 세라고 하면 뭐 이렇게 다 쓸 건가? 일일이 셀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 해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보시면 A에서 출발해서 이제 실제 가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A에서 이제 B로 간다는 거죠. 뭐야 씨, 어떻게 해야 돼? 그치? A에서 B로 가. 왜냐면 A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총 몇 가지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간다 그렇고 이게 몇 가지가 돼? 나중에 네 가지 곱해주면 되죠. 다 똑같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렇죠? A에서 B로 가. 자, B로 해서 어디 갈 수 있어요? 바로 F로 가는 방법이 있죠. 바로 F로 안 가고 어디로 갈 수도 있어요? 2로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C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2로 가나 사실 C로 가나 똑같 동일하다는 것도 알아야 돼. 뭔지 이해돼요? 왜냐면 1로 가나 1로 가나 몇 가지? 두 가지인 거잖아요. 1로 가나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동등성이죠. 그럼 C로 가는 건 사실 하시면 안 돼요. F로 가는 거랑 2로 가는 게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간 거고 얘는 옆으로 다시 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2로 가나 C로 가나 똑같은 거니까 뭐 C로 가는 경우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기다 곱하기 2 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안 좋은 방법을 풀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이번에 F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또 다시 뒤로도 돌 수도 있어. 그쵸? F로 갈 수도 있고 이번에 또 뒤로 돌 수도 있네? 뭐 이런 식이야. 그쵸? 이게 최악의 풀이야. 이게 최악의 풀이. 왜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림을 그리고 한 케이스를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대분류 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먼저가 되면 상관없다고. 이게 먼저가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건 그냥 보자마자 대분류가 되겠지. 쉬운 거 하고 있으니까. QR로 가는 경우, SR로 가는 경우, 뭘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것도 대분류가 아까 대분류 해드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직선 길이가 하나 1인 경우, 루트 2인 경우, 뭐 루트 3인 경우. 얘도 대분류를 한 거예요. 그냥 어딨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기준으로 0일 때, 1일 때, 3일, 2일 때, 3일 때를 분류해놓고 나머지를 쓴다, 이런 거였다고요. 대분류가 그냥 되면 쉬운데 그냥 안 되면 좀 헷갈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스를 하시면서 뭘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분류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과정에서 카운트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씨,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안 가? 아니 나머지는 해봐야 의미 없잖아. 그거 뭐하러 해? 그치? 시간 낭비야. 그럼 뭐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아닌데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잖아.
아이, 그 극단적 경우에 뭐 끝에서 끝이라고 했어요. 제일 빨리 가면 이건데 어떻게 갈 수도 있어? 돌아서 갈 수도 있네. 근데 돌아서 가는 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을 수도 있잖아요. 다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대분류하면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길이를 1이라고 더 놓으시면 뭐야? 길이가 얼마인 거? 2인 게 최단인 거예요. 그쵸? 길이가 이 자리가 최단인 거고, 오케이? 길이가 얼마일 수도 있어? 하나, 둘, 셋으로 갈 수 있네. 길이가 얼마일 수도 있어? 3일 수도 있네. 이걸 다 하는 게 아니야. 길이가 2, 3부터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제일 많이 돌아가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네. 몇 가지가 돼요? 길이 5까지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이게 대분류인 거예요. 그럼 이제 세면 카운팅을 이제 들어가면 돼요. 자, 길이가 2가 된다는 건 결국 뭐야? 여기서 내려가서 다시 내려가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 몇 가지? 여기서 뭐 하면 돼? A에서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4가지라고 그냥 세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가면은 다시 길이가 2니까 그 다음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아요? 여기까지 온 상태면 그쵸? 그러니까 4 곱하기 1, 4가지가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길이가 3인 거는 아까 해보니까 어떠한 논리였습니까? 갔다가 바로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가는 거는 몇 가지였어? 아까 4가지였고요. 그쵸? 내가 여기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내려가면 한 가지인데 옆으로 한 칸 가는 거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2가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럼 뭐 하셔야 돼? 이거 한 경우 하라니까 실제로. 알겠습니까? 뭐 하면 돼? 그냥 내려가야 되죠? 몇 가지가 돼요? 한 가지가 몇 가지가 되겠네요. 똑같습니다. 4가지고요. 그렇죠? 일로 왔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죠. 왜냐면 길이가 이 자리니까. 그렇죠? 여기서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니 여기까지 길이 2까지 오는 게 하나 여기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가냐 일로 가냐가 몇 가지? 2가지가 나온 거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에 무조건 내려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길이가 4짜리는 하나 4가지가 나왔고요. 여기서 일로 가는 거 2가지가 나오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한 번 더 돌아야 돼. 그러니까 몇 가지가 돼? 한 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뭐 하셔야 돼? 내려가야 되니까 또 한 가지고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도 똑같죠? 4가지, 2가지로 나눠진 다음엔 그냥 삥삥삥삥 에이씨 아이 귀찮아. 삥삥삥 돌아서 내려갈 수밖에 없으므로 뭐가 돼요? 분기가 사실 한 번밖에 없어요. 네, 이게 다예요. 이렇게 세면 빠짐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와요. 네. 나머지는 뭘 빼먹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근데 어차피 뭐냐면 여기서 한번 내려가면서 분기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돼요? 분기가 나오고 그 다음은 밑으로 언제 내려갈 거냐의 차이라서 분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케이스가 뭘 만들려고 하는 케이스냐, 일일이 하려고 하는 케이스냐 아니면 대분류를 하려고 하는 케이스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일이 하려고 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거의 뭐밖에 없어요? 내가 아까 넘어갔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어딨냐? 이거요. 교란순열. 교란순열밖에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닌 순열밖에 없지 그 교란순열 제외하고는 다 대분류를 작성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고 나니까 색칠도 여러분들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무슨 4가지, 2가지, 뭐 3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색칠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제일 대표적으로 보면 요거 아마 뭐 학교 부교재 있으시면 풀었을 텐데 요거는 무슨 그냥 뭐 5가지, 4가지, 뭐 3가지 곱하기 뭐 몇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보통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어디부터 칠하고 5가지, 4가지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대분류부터 하는 게 저의 일관성이라서 자 봅시다. 내가 지금 색칠을 해요. 색깔이 몇 개가 있어요? 최대 5개까지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걸 대분류를 하신다면 누군가한테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뭐부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칠부터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5개의 색깔을 줄게. 근데 5개 다 써도 되고 인접한 것만 피하면 똑같은 걸로 칠해도 돼.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5개 쓸까? 4개 쓸까? 3개 쓸까? 2개 쓸까? 뭐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대분류죠. 아니 근데 갖다 무조건 칠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여기 5가지, 4가지 이러진 않는다고 보통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면 보통 사람들이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보고 그 경우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걸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색깔을 첫 번째 다 칠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끝에서 끝에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4가지 가능한가요? 다 칠한다는 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4가지를 칠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계속 상황이 발견이 돼요. 어떻게 하면 네 가지가 칠해져요? 아, 하나, 둘, 셋인데 그치 칠할 거 아니야. 아니 뭐 순서로 칠할까? 하나, 둘, 셋인데 얘가 뭐면 돼? 얘랑 같은 경우가 있겠다.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 가지 쓰는 경우는 뭐야? 메모하시면 되죠. 뭐가 같은 경우에요? BD가 같을 때가 있고요. 또는 뭐야? CD가 같을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또는까지 다 쓰셔야 돼요. 또는 CD가 같을 때. 같을 때까지 쓰시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덜 쓰기로 가는 거죠. 최대한 덜 쓰게 되면 몇 가지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도 가능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빠지지 않아요. 내가 카운팅만 똑바로 하는 순간 이렇게 되면 빠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분류가 여러분들을 막아놨기 때문에 카운팅만 똑바로 하시면 되죠.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냥 저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말을 그대로 해서 옮기면 돼요. 일단 뭐 세 가지는 지금 우리 세 가지라고 결정 내리는 순간 뭐예요? BD와 C가 같은 경우를 생각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A, 뭐 예를 들면 BD, C 이런 거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내 앞에 진짜 이게 색깔이야. 이게 색깔이거든요. 색깔이에요. 칠을 하세요라고 하면 갖다가 칠하겠죠? 자, 이게 몇 가지라고요? 5가지로 칠한 거 몇 가지? 얘를 가지고 여기다 배치하는 거라는 거냐? 얼마가 돼요? 5팩이죠. 예. 빨주, 노초포, 빨로, 뭐 초남보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냥 배치하면 되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매칭하는 게 바로 5팩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네 가지를 칠할 거예요. 자,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다고요. 네 가지를 칠해봐.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색깔을 뽑아야겠죠. 그냥 갖다가 막 칠하냐고. 그렇지 않잖아. 네 가지로 뽑으라고? 뭘로 칠할까? 이게 뭐예요? 이 행위가? OC4예요. 이제 뭐 한 거예요, 내가? 이 중에서 색깔 4개를 뽑은 거예요. 그쵸? 이제 이거 갖고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칠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자, 어떻게 칠해요? 자, 지금 요거라고 했으니까 A, 예를 들면 BD, C, E 이렇게 칠하는 거잖아요. 난 지금 몇 개를 들고? 4개를 들고 여기다 칠하는 거죠. 몇 가지예요? 4팩으로 칠하시면 되겠네요. 뭔지 알겠어요? 자, 이 네 가지가 여기 색깔이 매칭된다고 생각하면 돼. 1, 2, 3, 4, 4, 3 이렇게 매칭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7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BD 또는 C니까 BD가 같을 때가 이거고요. C가 같을 때도 뭐가 돼요? 상황이 동등한 상황이 되겠죠? 다시 A, C, B, D 이런 상황이잖아. 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곱하기 2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당연히 5개 중에서 뭐 하시겠어요? 색깔을 뽑았고요. 내가 지금 세 색깔을 주고 뭐 하시면 돼? 여기에다가 7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요. 이 방법을 추천하면 그 보통 이렇게 하다가 잘 있거든요. 4, 5, 4, 3인가? 그 다음 뭐야? 여기 생각을 잘 못해요. 여기서 분기를 하시면 되는데 못할 수 있어. 뭐야? 같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다? 이게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분기하시면 틀리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잘 안 난다면 뭐예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걸로 대분류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그 전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분류로 먼저 하시는 거를 추천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를 정확히 뭘로 하시면 된다고? 식으로 그대로 옮겨 써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림과 같은 모양의 종이에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색을 사용하여 색칠하려고 하고요. 유효탄 사다리꼴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매니의 사다리꼴과 매너의 색깔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대요. 이것도 풀이가 2가지가 있는데 둘 다 하진 않을게요. 그냥 쉬운 거 하나 할게요. 3개로 칠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칠을 해야 되는데 너랑 뭐 해야 돼? 너랑 또 달라야 돼요. 그쵸?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제한 조건으로 먼저 칠하셔도 돼요. 그죠? 뭐냐면 어떻게 하시면 돼? 자, 그러니까 풀이 방법 여러 가지니까 이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오케이? 저는 방법만 오르면 네가 뭘 먼저 계산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효율적이냐 아닌지는 말할 수는 있어요. 이거 이렇게 세는 게 더 효율적이었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줄 수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방법만 자기가 분명하면 돼. 근데 방법의 일관성만 있으면 돼요. 아까도 방금도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안 풀지만 그래? 두 개 색깔 다르다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색깔을 다를지를 결정하면 될 거 아니야. 3가지 색깔이 있다니까. 그럼 뭐 하면 돼? 색깔을 뽑아요. 2개를 뽑았어. 그 다음에 1, 2를 뽑았다고 치자고. 아니 1, 2를 칠하거나 뭘 칠하면 돼? 2를 칠하면 되네?
곱하기 2 하시고 너에다 1하고 2를 칠해놓고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뭐가 돼? 3개로 칠해야 되니까 다른 게 와야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져요. 그냥 OC3하고 뭐 개를 구한 다음에 7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를 따로따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약 조건이, 오케이? 색깔도 3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통 뭐라고,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기를 권하는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2 또는 3이잖아. 그렇지? 2가지 이렇게 하시고 2 또는 3이다 이렇게 오면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뭐야? 2가 왔다고 치자고. 근데 이게 좀 달라져요. 이게 왜 달라지냐면 뒤에까지 제약 조건에서 또 달라질 거라서 그래요. 왜냐면 봐봐. 다시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1 또는 3가지. 그럼 3이 왔다고 치자. 또 2가지야.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1이 왔다고 치자. 그치? 2는 못 오니까. 그럼 1가지네. 이러면 안 돼. 왜? 내가 만약에 여기를 2가 오게 만들었다고 치자고. 여기 3이 왔어. 그럼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1 또는 3? 2가지가 올 수 있거든. 그치? 이 제약 조건 때문에 내가 그냥 제약 조건이 없는 것처럼 개수 세고 세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제약 조건에서 누굴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얘를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하셔야 돼? 수영도로 카운팅을 다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 끝을 잡고 푸셔도 되는데 1로 시작했다고 치고요. 올 수 있는 거 2하고 3이 올 수 있고요. 이거 올 수 있는 거 뭐라고 올 수 있어요? 자,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뭐 이렇게 할게요. 맨 위부터 맨 밑에까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1하고 3이고 너 올 수 있는 거 1하고 2고요. 맞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 올 수 있는 거 2하고 3이고 너 올 수 있는 거 1하고 2고 너 올 수 있는 거 2하고 3이고 너 올 수 있는 거 1하고 2인데 근데 뒤에가 뭐가 보다요? 맨 마지막에 1이 못 오죠. 1이 와야 되죠. 1이 와야 되죠. 너 1이 와야 되죠. 왜냐면 맨 위와 맨 아래의 색깔이 서로 다르다고 했구나. 같은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뭐가 오다요? 여기 3이 오고 끝나겠네요. 맨 위와 맨 아래 색깔이 다른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뭐가 와요? 너 2가 오고. 너 뭐가 와요? 1이 못 오니까 2 또는 3이 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이게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셀 수 있죠. 빠지지 않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328번 같은 경우는 제약 조건이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방금처럼 뭐야? 위아래를 세팅하고 푸셔도 상관없고 근데 다만 뭐만 하지 않으면 돼? 개수만 세지 않으면 돼. 왜냐면 맨 마지막에서 뭘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게 색깔이 다르다는 점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 내가 세 자리 자연수 중 3의 배수를 만드는 방법을 안다고 가정하면 대분류를 하거나 카운팅을 할 때 뭘 찾으셔야 되면 끝에서 끝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끝에서 끝을 찾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3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든 세 자리 자연수가 3의 배수래. 알고 있으시다고 가정할게요.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이게 3의 배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해서 뭐가 되면 돼요? 3의 배수가 되면 3의 배수예요. 알겠습니까? 자, 안다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더하면 3의 배수가 될지를 찾으실 때는 뭐라고? 끝에서 끝을 찾는 거예요. 끝에서 끝. 이해하시겠어요? 자, 끝에 끝이 뭐냐면 제일 작은 거 3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6이 되네요. 그렇죠? 제일 큰 걸 3개를 더하세요. 그럼 얼마가 돼요? 13이 되네요. 물론 얘가 1, 2, 3, 4, 6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씩 대체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5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6하고 13 중에 가능한 것만 찾아내시면 돼요. 6, 그 다음에 얼마가 돼요? 9, 그 다음에 12. 요거 되는 경우만 찾으시면 끝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6은 간단하죠. 뭐예요? 1, 2, 3일 거고요. 12는 뭐야? 6, 4, 2가 되면 1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넌 얼마야? 6하고 4하고 2로 만들어진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9는요? 9는 이렇게 하면 9가 아니에요. 뭐가 9가 돼요? 6, 4 안 되잖아요. 6, 2, 1이면 9가 되네요. 그쵸? 8, 9가 되니까. 그쵸? 1, 2, 6 되고요. 그 다음에 4로 만들어서 9를 만들 수 있나요? 4, 3, 2가 9가 되죠? 그쵸? 4, 3, 2가 9가 되겠네. 더 이상 없겠네요. 됐습니까? 없죠? 더 이상?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돼? 너로 만들 수 있는 거는 3팩. 겹치는 숫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다 뭐 하시면 돼? 3팩 곱하기 4로 끝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끝과 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간단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내기분 풀면 좀 나올 거예요. 그 숫자 하나가 올라가면 숫자 하나가 떨어져야 돼요. 이게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3, 4, 5라고 치면 예를 들면 네가 하나 올라가면
네가 하나 떨어져야 돼. 합을 유지하려면. 그렇잖아. 더하기를 하려면 한쪽에서 마이너스를 대야되잖아. 이런 식으로 바꿔간다고 생각하셔야 되네. 교체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찾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제일 작은 게 어느 쪽이고 제일 큰 게 어느 쪽이냐는 바운더리를 세우고 그 사이에 가능한 대분류를 찾는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우리가 한번 봤던 거거든요. 얘를 뭐 선행을 하셨으면 기가 막힌 방식으로 풀었을 텐데 선행을 해도 기억은 안 날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중복조합으로 풀면은 너무 쉬운데 중복조합이 어렵죠. 중복조합은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7명, 1년을 놓여있는 7명의 의자에 잘 모르시겠으면 얘라도 그려요. 알겠습니까? 얘라도 그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안 그리면 해설 안 할 거야. 알겠어요? ABC. 왜냐면 얘는 사실 셀 수 있어요. 세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중복조합 똑같은 거 나올 때 세는 게 뭐가 죄냐라고 하면 세줘요. 아니 여러분이 그냥 C, P 곱하기로 편하게 풀리는 게 그 경우의 수가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일일이 다 세게 만드는 게 있고 심지어는 그 요걸 곱해서 뭔가를 계산할 때조차도 대분류가 8개까지는 그 수능도 3개 만들어요. 수능에서 가장 극악이었던 규칙성 치료는 20개를 직접 나열하는 거였어요. 20개를 직접 다 넣어서 계산하게 만드는 게 옛날 수능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일관되게 세기지 곱하기 할 줄 아니 뭐하니 이런 그런 간단한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셀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어떻게 세는 거냐면 셀 때 일단 봐봐요. 그냥 만족시키면 돼. 너가 A가 있어. 너가 B가 있어. 그럼 너가 어디에 올 수 있어? 여기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몇 개 올 수도 있어요? 옆에 올 수도 있고 옆에 올 수도 있네요. 몇 가지가 돼요? 3가지가 돼요. A를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B를 이제 뭐야? 여기다가 2개 하고 그 다음 뭐 한 거야? 가능한 거 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가 어디 가겠어? 한 칸 옆으로 옮겨봐요. 그럼 B가 일로 와. 그럼 몇 개 와요? 2개 와요. 이제 여기서 법칙이 나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B가 또 한 칸 옮겨와요. 그럼 몇 개 와요? 1개 와요. 자리가 하나씩 좁아지니까 당연히 자리가 하나씩 줄겠죠.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뭐 하시면 돼? A가 한 칸 왔어요. B가 일로 와요. 또 한 칸 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겠어? C가 이제 몇 칸 와요? 2칸 와요. 그럼 당연히 다음 건 세도 얼마야? 1이겠죠. 왜? 옆으로 한 칸 움직인다는 규칙성을 여기서 파악했잖아요. 이게 칸이 더 벌어져도 똑같아요. 7칸이어서 쉬운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어? A가 일로 와, B가 일로 와, C가 일로 와. 몇 가지? 한 가지가 오겠네요. 이거 다 뭐 하시면 돼? 더하면 되겠죠. 3, 6, 1, 10가지네요. 그쵸? 이제 뭐 하면 돼? A, B, C가 왔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한 거잖아요. 이제 A, B, C 뭐 하시면 돼? 자리만 바꿔주면 되니까 뭐 3팩으로 마지막 마무리만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세는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는 게 별 아무런 문제도 없지. 그냥 띄워서 세고 한 가지 있고 한 가지 있고 또 와서 하나 둘 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고 하나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 와서 하나 뭐 여기죠 여기 하나 이거 없는 거잖아. 하나 둘 여기서 하나 그쵸? 다시 한 칸 더 모아서 너 그렇잖아. 자리 온 거 다 찾은 다음에 이제 ABC 뭐 하면 돼? 자리 바꿔주는 경우만 카운트하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얘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풀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떠오르면 쓰시고 안 되면 셀 각오를 하시고 규칙성 추론이에요. 규칙을 추론한 거죠. 우리가 진짜 일일이 무슨 규칙도 없는 거를 7, 8, 3, 2 이렇게 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름의 규칙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숫자라는 걸 발견을 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센 거란 말이야. 자, 어떻게 하죠? 뭐가 문제죠? 떨어뜨리 앉을 때 보통 이거 이웃하지 말라고 할 땐 뭐부터 안 쳐요?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안 쳐야 되는데 지금 이웃이 없잖아. 근데 있지 사실상 이웃이고 뭐고 없잖아요. 누구랑 이웃하지 말라는 게 없잖아. 근데 있죠. 뭐죠? 바로 사람과 뭘로 보시면 돼요? 비의자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셋과 비의자 몇? 넷인 거죠. 사람 셋과 비의자 넷이 쓰는데 어느 누구도 뭐야? 이웃하지 않는다가 된 거예요. 사람은 이웃하지 않는다가 된 거죠. 그 똑같은 문제 있죠. 뭐죠? 뭐 남학생과 여학생이 쓰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게 하시라. 이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요소만 뭐랑 바뀐 거예요? 뭐 남학생, 여학생에서 뭐예요? 사람과 비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누가 이웃하면 안 돼요? 비의자는 이웃해도 되잖아. 누가 이웃하면 돼요? 사람이 이웃하지 않는 조건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OS에서 했던 거죠. 사람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누구부터 세워라? 비의자부터 세워라. 자, 비의자 4개 놓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의자가 있는 거고 사람은 뭐야? 의자가 엉덩이에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앞에서 했던 거니까 몇 개 나와요? 5개 나와요, 참고로. 그쵸? 어디? 여기 올 수 있었죠? 그럼 5개 중에 뭐야? 저는 이렇게 푸는데 그건 니들 스타일 차이예요. 뭐야? 5C3으로 너 여기 앉고 여기 앉아 라고 한 다음에 이제 ABC를 이렇게 한 다음에 뭐예요? 팩토리얼로 이렇게 치는데 저는 스타일인데 OP3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OP3으로 이제 여기다가 앉혔다고 칩시다. 비느자 4개는 자리를 바꾸면 어때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거 뭐야? 바꿀 필요가 없이 이게 끝인 거죠. 원래는 뭐 남녀였으면 이렇게 사람이니까 바꾸면 다른 건데 이건 이걸로 끝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3개의 숫자 1, 2, 3과 3개의 특수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고 왜 이렇게 많이 풀어줘야 되지? 나 잠깐만 씨. 나 좀만 풀 건데.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들지? 샘배. 몰라. 자, 334번 3개의 숫자와 만들 때 특수문자가 적어도 2개 이상 사용된 암호의 개수래요. 자, 1, 2, 3 하고요. 아니, 그냥 여기 써 있으니까. 특수문자 이거죠. 4자리 만든다고 했어요. 특수문자가 적어도 2개 이상 사용된 암호의 개수래요. 제가 이게 빡쳐갖고 안 한 거야. 특수문자가 적어도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풀어야 돼? 한 개와 빵개. 이러면 진짜 안 된다고요. 이러면 니들이 수학을 기가 막히게 못하는 거라고.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상황을 뒤집어서 푼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적어도는 뭐라고 했어? 신호일 뿐이죠. 상황을 뒤집을래? 라는 신호예요. 그럼 생각하셔야 돼요. 3개가 있잖아. 그럼 적어도 2개라는 건 이렇게 그냥 읽으셔야 돼요. 적어도 2개라는 건 몇 개라는 거야? 2개를 사용하거나 3개를 사용하라는 거고,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여집합이죠. 계속 말한 몇 개랑 몇 개라는 거야? 한 개이거나 빵개라는 소리네.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둘 중에서 뭐가 더 가능한 상황인지 생각하시고 계산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적어도니까 이거 해야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왜죠? 4개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3개의 특수문자를 했으니까 3개의 숫자고 얘가 몇 개는 들어가야 돼요? 1개는 들어가야 돼요. 얘가 안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몇 개 안 되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똑같은 거라니까. 적어도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뭐가 더 경제적인지 판단하셔갖고 빨리 그냥 세는 게 최고야. 알겠어요? 그냥 세면 돼요. 알겠습니까? 적어도 2개가 그냥 포함된 거로 저는 그냥 이걸로 할 테니까 이걸로 구하시든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자, 적어도 2개야. 뭐 하시면 돼? 이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요. 난 얘와 얘를 골랐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너 3개 중에서 뭐 하면 돼? 2개를 또 골라요. 나는 지금 너와 너를 골랐어. 그치?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 4팩이 된 거죠. 이게 특수문자 몇 개 쓰는 경우? 2개 쓰는 경우. 됐습니까? 자, 특수문자 3개 쓰는 경우는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냥 골랐어요. 얘랑. 그 다음에 이제 숫자 뭐 하시면 돼? 하나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숫자 하나만 가져왔어요. 됐죠? 그럼 내 손 안에 이거 숫자 하나 올라와 있는데 얘 갖고 뭐 하면 돼? 나열만 하면 되겠네요. 얼마야? 곱하기 400 하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냥 네가 하는 행위가 뽑고 나열. 네가 하는 행위가 그냥 그대로 식으로 써지면 되고요. 그림 그리시면 되고 적어도가 신호인데 아닌지 만지는 판단하셔서 하시라. 남일, 남이, 남삼이 있고요. 여일, 여이, 여삼이 있어요. 그냥 뭐 여러분 여러 개로 셀 수 있어. 근데 이게 누군가를 안 치는 순간 좀 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 거잖아. 뭐 여자 심사위원부터 안 칠게요 라고 하면 안 칠 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렇게 해도 답은 똑같아.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드는 생각으로 하면 돼. 아니 뭐냐면 여자 심사위원을 자 내가 해설지에서 안 풀고 나는 그렇게 방법을 선호하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 심사위원부터 안 칠래 라고 하면 여기 중에 어떻게 할래? 배치하는 게 몇 가지? 3팩이야. 그래서 쓰라고! 제발 쓰라고! 알겠니? 그래서 몇 가지 왔지. 그 다음에 몇 가지 고르는데 둘 중에 하나 골라. 그래서 뭐야? 둘 중에 하나 골라서 너 여기 앉았고 너 여기 앉았고 너 여기 앉았다고 치자고.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남자 심사위원들이 셋이 앉으면 되지. 하나 둘 세 개인데 자리는 못 바꾸잖아. 그치? 그러면 남이 아이씨 남삼이 와서
자리 바꿔서 앉으면 되겠네. 그게 얼마야? 3팩이죠. 아, 3팩이 아직도 모르면 안 돼. 1, 2, 3, 1, 3, 1, 2, 3, 뭐 3, 1, 2등은 3팩이라 했잖아. 이렇게 해도 돼. 알겠습니까? 근데 걔보다 조금 뭐라고 할까? 뭐 약간 좀 깔끔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면 간단해. 뭐 하면 돼? 짝을 지어줘, 먼저. 먼저 너랑 앉아라. 너랑 앉아. 너랑 짝을 지어줘. 어떻게 짝 지으면 돼? 이것도 괜히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보면 돼. 짝을 지어. 어떻게 하면 돼? 뭐 예를 들면 남자 심사위원이 서 있고 여자 심사위원 갖다가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몇 가지야? 그게 3팩이야. 네가 일로 갈래를 고르는 게 뭐야? 그게 3팩이잖아. 이게 자리가 있고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뭐 하면 돼? 자리를 막 바꿔서 쓰면 된다고. 그치? 그건 뭐야? 3팩으로 이제 뭘 만들었어? 짝을 만들었어. 이 조를 여기다 배치해. 그게 또 3팩이야. 조 1, 2, 조 2, 조 3. 그치? 그다음 조를 다 배치했어. 그 다음 뭐 하면 돼? 자리 바꾸시면 되지. 바꾸는 방법이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짝을 먼저 짓고 배치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고민이 좀 덜 하거든요. 묶어놓고 그냥 돌리는 게 나을 수는 있다. 근데 둘 중에 뭐가 됐든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갈 때 몇 가지가 나오고 카운팅하고 이것만 빼먹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이게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게 제가 해설을 작년에 다시 할 때 딱 느꼈는데 문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을 한 방에 가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A와 E 사이에 R이 온대요. A와 E 사이에 R이 오지. 그쵸? 이렇게 하면 보통 뭐예요? 얘를 묶죠. 묶어서 처리하잖아요. 누구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 처음 보는 얼굴들 짓지 말고 OS에서 이미 뭐 문자 사이에 누구누구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뭐 해야 돼요? 묶어야 돼요. 그래서 남은 게 뭐죠? L하고 LARGE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지? 이제 3팩이고 너네 두 개는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뭐 곱하기 2다라고 하면 틀리죠. 이것만 하면 틀리죠. 그죠? 왜냐면 말을 그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A와 E 사이에 R이 오라고 했지 A와 E 사이에 R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개만 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뭐야? A와 E 사이에 R이 오고 L하고 G가 있는 경우가 3팩에다가 요거 세 개를 잘 바꾼 겁니다. 묶어서. 그다음에 A와 E를 잘 바꾸는 경우 두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A와 뭐가 오고 R이 오고 E가 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L하고 G가 있는 건데 자, L하고 G가 있는 건데 어쨌든 자, 이 경우랑 그 다음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R, 네모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R이 여기 오든 여기 오든. 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다시 이걸 한 방에 하시면 이런 건데 A, 땡, 땡, E인 경우고 나머지는 L와 R, G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R이 반드시 가야 되니까 몇 가지? 두 가지로 R이 왔다고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하겠어? L과 G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또 가야 되잖아요. 몇 가지가 돼요? 또 두 가지가 돼서 G가 왔다고 치시고요. 이렇게 묶은 거죠. 그 다음에 L하고 이제 얘가 있는 거니까 또 자리를 바꾸는 거 몇 가지? 2팩이 있겠죠. 2라고 쓰셔도 되고 2팩이라고 쓰셔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L, A,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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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가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이번에 두 글자 들어올 때랑 세 글자 들어올 때랑 완전히 다른 경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R이 뭐야? 이 중에서 하나 가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남은 게 R하고 G하고 L이니까 R, G, L이 아무 데나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그렇죠? 3팩이 돼요, 사실.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 못했다 그러면 그냥 뭐야? R을 먼저 하나 보내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G하고 E를 가서 바꾸면 되니까 두 가지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야? A와 E를 또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있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내가 이거 A와 E 바꾸는 거 안 했네요? 했나요? 안 한 것 같지 않아요? R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R 여기 자리 고르고 G 올래, L 올래 두 가지 하고 이게 안 바꿨어. 여기 있죠. 알겠습니까? 풀이가 좀 별로죠? 풀이가 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낮은 수준에 하시면 이렇게밖에 못 푸는데 잘 봅시다. 무슨 말이에요? 자, A와 E 사이에 반드시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R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와도 돼요. 맞습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어렵다고 하기도
해야지. 어렵다고 해야지. 얘기했지만 교육과정 내로 끌고 오려면 끌고 올 수도 있고 분리하려면 분리할 수도 있는 거야. AR과 이가 뭐예요? 순서가 정해졌다 처리하면 돼요. AR과 이가 순서가 정해졌다 처리하시면 돼. 순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전체 5팩에서요. 오케이? 전체 5팩이 있는 건데 얘네 세가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순서가 정해진 건 순서가 정해졌다고 한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얘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다 제거된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 3팩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야지. AR리가 이 순서대로 온다라는 거잖아요. 순서 정해진 거 뭔지 알죠? 뭐 1은 2보다 먼저 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근데 AR리가 순서가 정해졌다고 만든 다음에 2하고 A는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쵸? 다시 뭐 하시면 돼? 2하고 A만 자리 바꾸는 것만 만드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어쨌든 A, R, 이 순서대로 옴. 그쵸?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A와 E는 또 뭐 할 수 있음? 바꿀 수 있음으로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예, 순서가 정해져 취급을 해서 날려버린 다음에 얘만 취할 수 있죠. 이게 제일 간단하죠. 트리블의 모든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T와 L 사이에 2개의 문자 있고 R과 V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있다.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이런 잘 안 풀어보면 뭐가 돼? T와 L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어. R과 V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있어? 3개의 문자가 있어. 이게 되나? 6글자를 가지고 맞습니까? 거의 기적이죠. 그쵸? 모병이어도 아니고. 자, 뭐야 이거 뭐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글자 수가 이만큼 되지가 않으니까 뭐 해야 돼? 얘가 이렇게 겹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진술 그대로만 보시면 T와 L 사이와 R과 V가 아니라 T와 L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고 R은 R과 V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있는 거니까 오케이? 지금 남은 게 T, R, A T와 L이 있고 R과 V 사이에 3개의 문자가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R이 여기 있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개의 문자가 있고 V가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가 많네요. 이런 상황이어야겠다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즉 요런 것도 있지만 요런 것도 있고요. 대분류 하시는 거잖아. 요거랑 이제 이거밖에 없나라는 생각하셔야 돼. 그럼 R, 네모, V 사이에 이 안에 T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T와 2개의 L이니까 T가 안에 들어갈 순 없네. 그럼 T가 다시 뭐 하겠어? T가 밖으로 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이것도 가능은 하겠네요. 뭔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글자 수가 저거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된다. 결국 뭐였어? 얘라고 치시면 한 줄에 쓰면 T, R, 네모, L, 네모, V 요 상황이었다라는 걸 뜻하고요. 맞죠? 이것도 한 줄에 쓰시면 R, 네모, T, 네모, V, L이었다. 요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와 L, R과 V 이런 상황을 얘기했던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 두 글자가 오는 경우 두 가지 있고요. 그렇죠? 맞다고 치고요. T와 L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셔야죠. T와 L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대. 이거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죠? T와 L 사이에 2개. 그렇죠? R과 V 사이에 3개 문자. R과 V 사이 이거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야? 거기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어떤 두 수를 합해도 9가 아니래. 3개를 더했는데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이렇게 더하든 간에 모두 다 9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9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9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돼서 9가 안 되는 경우를 구하면 경우가 너무 많아져요. 왜냐면 9가 안 되는 경우는 9가 안 돼야 되니까 1하고 4를 갖다 놓고 여기는 또 그걸 또 피해서 갖다 놓고 이래야 되거든요. 고려할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다? 9가 되는 쌍은 아예 전부 다 제거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9가 되는 쌍을 뭐 하시면 돼? 만들어 놓고 걔네 둘은 같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9가 되는 쌍을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만들고 뭐 하시면 되겠어? 계속 대칭으로 합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가 되죠. 18, 27, 36, 45가 돼요. 얘네들은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9가 되는 경우를 안 되는 경우를 다 세니까 괴롭잖아. 그래서 뭐 하기로 한 거야? 9가 되는 경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전체에서 뺀다라고 했대. 소위 말하는 여집합의 여사건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그럼 전체는 몇 가지가 돼요? 9개 중에 여기다가 세 자리 만드는 거죠. 그게 얼마야? 9, P, 3이겠죠. 987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너 넷 중에 하나랑, 그쵸? 하나 골랐고요. 너를 골랐어요. 그럼 1하고 8을 골랐고 나머지 뭐 하시면 돼요? 누가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몇 가지가 돼요? 7가지로 해서 1, 8, 뭐 6이 왔다고 칩시다. 그렇죠? 얘네들 갖고 이제 뭐 하시면 돼? 자리 바꾸는 경우는 다 안 되는 거죠. 곱하기 얼마? 3팩이 있죠. 그래서 곱하기 3팩까지 하시면 끝나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한테 이 정도만 돼도 꽤나 사이즈가 큰 문제일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 학교 시험은 옛날에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내시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수를 세는 걸 익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5의 배수를 우리가 모르거든. 15의 배수 찾는 법도 아니야? 모르지. 그럼 어떻게 찾겠냐? 6의 배수 찾는 법은 알아요? 금방 찾지 않아요? 6의 배수다. OS 같은 데서 보지 않아요? 5의 배수 찾는 법? 6의 배수 찾는 법? 2의 배수, AND 3의 배수를 걸면 6의 배수예요. 2의 배수, 2의 배수, 3의 배수잖아. 똑같은 원리예요. 15의 배수를 찾으려면 뭐의 배수 찾으면 돼요? 5의 배수에다가 3의 배수인 걸 찾으면 돼요. 5의 배수이면서 그리고 또 뭐인 거? 3의 배수인 걸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라고. 똑같이 15의 배수 묻는 게 나오면은 아싸 개꿀 적중 이런 건데 나는 적중을 못해. 나는 무당이 아니고 난 점쟁이도 아니야. 알겠습니까? 적중 거 다 사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방법을 배우는 거야. 내가 이걸 당연히 모른다고. 나는 3의 배수는 할 줄 알아. 9의 배수도 할 줄 알아. 4의 배수도 할 줄 알고. 그쵸? 5의 배수도 할 줄 알아. 2의 배수도 할 줄 알아. 근데 15의 배수는 몰라. 그럼 모르는 거를 당연히 내겠냐고. 그렇잖아. 무슨 영재 수학이야? 그렇잖아. 뭐겠어? 3의 배수이면서 뭐야? 5의 배수인 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15의 배수다라는 거죠. 됐죠? 그리고 5의 배수는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하죠. 왜냐면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더 뻔하네. 그치? 뭐면 돼? 맨 뒤가 0이나 5로 끝나면 그냥 5의 배수거든요. 자, 4개를 그리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분류하고 세는 거라고. 맨 뒤가 얼마인 경우? 첫 번째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뒤가 0으로 끝나는 경우. 그렇죠? 0으로 끝났다고 쳐.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그치? 몇 개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3개를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쵸? 자, 5개 중에 3개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그냥 막 갖다 놓으면 이제 그때 괴로워져. 이해돼? 왜냐면 우리가 뭘 찾을 거야? 3의 배수, 2면서 5의 배수를 찾을 거 아니었어? 마치 이게 여러분들은 좀 잘못하는 계속 포함배제 원리처럼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풀어도 돼. 5의 배수 막 구하고 3의 배수 막 구한 다음에 그게 포함배제 원리의 강점이야. 그냥 생각 없이 5의 배수 구하고 생각 없이 3의 배수 구한 다음에 교집합, 즉 겹치는 걸 엔드인 걸 그냥 거기서 빼주면 되거든. 기계적으로 이거 구하고 그냥 이거 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고. 5의 배수이면 동시에 뭘 찾을 거야? 3의 배수인 걸 찾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발휘가 돼야지. 뭐야? 제일 작은 거 3개와 제일 큰 거 3개를 더했을 때 몇부터 몇까지 가는가? 끝부터 끝까지 세시는 거야. 그치? 자, 끝부터 끝까지 세라고 생각하신다면 3의 배수가 되는 가장 작은 건 얼마야? 합해서 3일 때. 그쵸? 어떤 게 되죠? 0, 1, 2 더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아 미안해, 몇 개 더하는 거야? 4개 더하는 거네. 그치? 4개 더하니까 제일 작은 거 얼마? 6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얼마? 요거겠죠? 2, 3, 4, 5. 그럼 얼마가? 7, 7, 14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14가 되니까 얼마일 때인 거야? 6일 때, 9일 때, 10일 때예요. 자, 맨 뒤가 0으로 끝나면서 다 합한 게 얼마인 거야? 6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쵸? 답이 6이야. 자, 그냥 6이면서 0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쓸까? 이 자릿수의 총합이 6인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아까도 말했죠? 1, 2, 3이 되겠네요. 그쵸? 됐습니까? 자, 1, 2, 3이 되고요. 자, 얘들아, 1, 2, 3이 되고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지. 1, 2, 3인데 뭐 해야 되나? 잘 바꿔도 되는데? 되죠. 그렇죠. 얼마가 돼? 3팩으로 세셨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6인 경우 말고 이제 9인 경우도 세셔야겠죠. 맞습니까? 자, 9인 경우야. 0을 빼고 9인 경우니까 뭐 생각하시면 돼? 요거 생각하시면 돼. 자, 얘들아.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인가? 이거 3개 빨리 더하는 법 같은 경우는
2 더하기 3 더하기 3, 3, 3, 3 세 번 더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다 더해서 평균이니까 평균이 3개 뭐. 아니야, 그치. 3을 중심으로 다 해주면 돼. 이렇게 되면 얼마가 돼? 9가 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야? 2하고 3하고 4인 경우가 있겠죠? 뒤에 0이 있고요. 됐으니까 역시 몇 가지? 또 3패까지일 거고요. 자, 12가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죠. 얼마예요? 3, 4, 5가 되면 또 뭐가 돼요? 12가 되겠네요. 그쵸? 12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얼마? 3, 4, 5, 0이고요. 0은 고정이니까 또 3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왜 또 안 돼? 나 또 잘못했어? 아니잖아. 되네. 그쵸? 오케이. 아, 이걸 빼먹었어요? 2, 3, 4? 그쵸? 2, 3, 4에다가 알았어. 자, 이걸 설명을 하다가 내가 지금 닭장도 후장크라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 봐봐. 아니, 수열이란 건데 대수를 좀 했어도 장담은 못 해. 근데 대수에서도 그냥 수학적으로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너와 너의 합은 얘의 평균을 3개야. 이거는 똑같아. 평균을 3개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1, 2, 3은 2를 3개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다 더해서 얼마야? 3으로 나눈다는 게 너가 평균이라는 개념이 원래 이런 거라서 그래. 얘가 이렇게 잘라갖고 모자란 걸 얘한테 주는 거라서 평균이 3개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거든.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건 이렇게 더하는 건 맞는데 5.5 평균이 10개다 이렇게도 해석하거든. 아이 몰라. 어쨌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 아까도 했는데 이거까지 너무 과하면 이거지. 그럼 여기 기준으로 뭐라고 했어 아까? 얘가 하나 작아지면 얘가 하나 커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점점 퍼져서. 알겠습니까? 뭐 움직여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한테는 좀 가르치죠. 그럼 뭐가 돼? 135가 또 가능하네요. 그렇죠? 죄송해요. 135 빼먹어서. 자, 뭐가 있어요? 2, 3, 4도 있지만 1, 3, 5인 경우도 있으니까 곱하기 이해하셔야죠. 알겠습니까? 자, 미안합니다. 자, 다음.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4개 있고 뒤에 뭘로 끝나는 경우죠? 5로 끝나는 경우가 있죠. 자, 5로 끝나면 최소가 6이 될 수가 없겠죠. 5로 일단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최소가 6이 될 수 없으니까 최소가 얼마가 될 수? 9가 될 수 있는지 살피셔야 되고요. 나머지 4개가 얼마면 돼요? 4는 되겠죠. 나머지 4개가 4일 수 있습니까? 찾으셔야죠. 뭐야? 0, 1, 3은 가능하네요. 됐습니까? 또 있어요. 얘가 하나 더 커지면 작아져야 되는데 그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 게 없네요. 그래서 얼마가 돼요? 0하고 1하고 3인데 조심하셔야 되네요. 0은 또 맨 앞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렇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세셔도 되고요.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세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한 팩에서 뭘 빼면 돼요?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빼시면 되니까 2팩이다 라고 빼셔도 상관없고요. 3팩이 뭐죠? 자리 바꾸는 거고요. 얘는 뭐야? 2팩은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만 빼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야? 1하고 3하고 0이 있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예요. 1 왔다고 치시고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편한 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다 있어. 자, 0하고 1하고 3이 오는데 요거 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4가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가 여기 맞고요. 너 글씨가 점점 구려지는데 나도 모르겠고. 오케이. 자, 12가 될 수 있습니까? 12 아니지. 7 왜냐면 이제 5가 왔으니까 이제 7이 되는 경우 생각하시면 되니까 7 뭐냐? 5고 빼고 7 되는 거 1하고 3하고 1, 2, 4가 되네요. 맞죠? 그러니까 1, 2, 4가 되면은 또 생각도 하셔야 돼. 뭐야? 너가 줄면서 너가 늘 수 있는가? 너가 늘고 아니면 너가 줄 수 있네요. 그쵸? 아, 또 있네. 뭐야? 1, 2, 4도 되는데 모두 되는 거야? 0, 3, 4도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1, 2, 4가 오는 경우 0, 3, 4가 오는 경우고 요거 몇 가지? 이거 3팩이고요. 요거 아까 계산했죠? 3팩, 2팩 4가지가 되는 거고 아까 계산했던 걸로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끝나지 않았어요. 15가 되는 경우도 찾으셔야 돼요. 15. 왜냐면 여기는 0 때문에 자리가 하나 손해본 거지만 여기는 5가 오니까 그렇잖아요. 이해돼요? 여기 아까 6이 될 때, 9가 될 때, 12 될 때까지 찾은 건 0이 와서 그런 것 뿐이고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15가 되는지 찾으셔야 돼. 4개로 15가 됩니까? 라고 했는데 이렇게 와도 15가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다네요. 알겠습니까? 맨 처음에 바운더리에서 14까지 했구나? 15 없구나? 죄송해요. 15가 원래 없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너가 답이더라. 14. 왜죠? 철수를 포함해 10명 치면 철수를 포함해야 4명 뽑는 경우는 9C3이에요. 왜냐하면 철수는 뽑혀 있는 상태라고 했고요. 철수를 포함하지 않고 철수 빼고 4명 뽑는 경우는 9C4고요. 이게 맨 처음에 나 빼고 뽑기, 내가 들어간 채로 뽑기라고 말하는 그 성질의
있어요. 그래서 NC R-1과 N-C R-1과 N-C R은 NC R과 같다. 뭐 이건데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OS에서 나 빼고 뽑기, 나 넣고 뽑기라고 한 줄로 있는데 이런 게 가끔 문제로 나오긴 하거든요. 잘 모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혹시 이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었던 거다. 넘어갈래요? 3. 이게 이제 1학년들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서 한 건데 이거 9C3 빼기 5C3 그냥. 그죠? 자, 뽑힌 세수의 곱이 짝수야. 세 개가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니? 라고 하시면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홀짝에 나오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 홀수는 뭐? 짝수는?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로 해도 똑같아요, 결과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 곱해서 짝수래. 곱해서 짝수다라고 하면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2로 묶이면은 짝수인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한 개라도 있으면 뭐야? 2로 그냥 다 묶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근데 뭐야? 얘가 한 개도 없어. 즉 2n 플러스 1 저번에 뗐던 건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곱하시면 맨 뒤에 뭐가 남아? 1이 남네. 이런 뭐가 돼 무조건? 홀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짝수끼리 뭘 더해서 짝수니 곱해서 짝수니 뭐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하라고?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곱하고 더하기를 빨리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뽑힌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된다고 그러면 3개 곱해서 짝수다 그러면 뭐야? 짝수가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이 말을 다시 번역하셔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하나 있거나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네. 너무 많잖아. 그럼 뭐 하면 돼? 하나도 없거나로 돌려버리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뽑힌 수에서 홀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9개 중에 몇 개를 뽑는데 3개를 뽑는데 홀수 몇 개가 돼요? 1, 4, 5, 7, 9 5개 중에 뭐야? 3개 뽑은 걸 빼시면 끝나겠네요. 이해돼요? 좀 빨랐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다시 뽑힌 수의 곱이 세수의 곱이 짝수다 그러면 뭘 생각하라? 2n하고 2n 플러스 1 생각해라. 얘가 하나라도 섞이는 순간 2 곱하기 뭘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뭐야? 다 짝수가 될 거므로 우리가 뽑는 건 뭐야?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가 1개이거나 2개이거나 3개이거나니까 이제 뭐야? 짝수가 뭐 한 걸로? 없는 걸로 뽑을 거라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그걸 전체에서 뭐 할 거라고? 짝수가 없는 걸 빼버리는 방식일 거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이거 하자고 어차피 해야 되는데 여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라고. 전체에서 제거할 걸 찾겠다. 여집합을 할 거고요. 이해됩니까? 자, 이게 뭐야? 홀수,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홀수만 몇 개 뽑는 거? 3개 뽑는 거죠. 전체는 9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 3개 뽑는 거에서 홀수 5개 중에 3개를 뽑는 걸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비슷합니다만 349번 좀 어렵거든요. 내가 힌트만 드리고 그냥 넘어갈래. 이건 되게 뻔해요. 이거 공부 좀 하면 이거는 그냥 뭐가 쟁점인지 바로 알 수 있어. 이거 무조건 뭐가 문제야. 일단 가에서 알 수 있는 것도 홀짝수론 제일 빨리 하는 게 뭐라고요? 2n하고 2n 플러스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되게 뻔해. 3개 더해서 홀수래. 자, 어떻게 3개 더하면 홀수냐? 이거 하나, 이거 2개나. 이거 3개 더하면 되겠지. 이런 식이야. 금방이지? 그치? 자, 그러면 금방이야. 자, 그러면 밑에 것 때문에 그래. 자, 곱해서 3의 배수라는 건 뭐야? 3이 하나 정도는 뭐야? 무조건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3이 한 개만 있어도 돼. 이해돼? 3이 한 개만 있으면 3으로 뭐 할 수 있어? 묶일 수 있어. 3이라면 정확히 말하면 3 숫자 3이 아니라 뭐여야 돼? 그 숫자 안에 3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그 뭐야? 3의 배수가 하나 정도 있으면 무조건 3n이 돼버리면 맞잖아. 3n이랑 뭐랑 곱하면 3으로 묶여 안 묶여? 묶이니까. 그치? 숫자 안에 3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자, 이러면 100% 어디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홀짝과 3의 배수. 1부터 9. 100%예요. 이거는 문제 좀 여러 번 풀어보면 무조건 6이 지랄이야. 왠지 알아? 3하고 9는 뭐야? 홀수지. 6은 뭐야? 3의 배수인데 짝수인 건 6이라고. 뭔지 알겠어요? 이러면 6이 무조건 지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3, 9 올 때랑 뭐 할 때 나누셔야 돼? 6이 올 때랑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3, 9가 왔다면 이미 홀수가 하나 온 거잖아. 근데 6은 뭐가 온 거야? 짝수가 온 거라서 1부터 9 사이에서 3의 배수 홀짝 나오면 그냥 6이 지랄이야. 6이 변수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별별 걸로 다 나온 걸 봤어. 내가 이거 무슨 도형 5개짜리도 4개짜리도 뭐 몰라. 선생님들이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 뭐 이렇게 하고 만들 수 있는 뭐 사다리 꼴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별거 아니지. 뭐야? 사각형 중에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 꼴의 개수래요.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다리 꼴의 개수라고 했거든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뭐야? 여기서 이렇게만 구하면 평행사변형이잖아.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거 푸는 거 배웠죠? 그 OS에서 똑같은 게 있어. 사대꼴이라고 하니까 뭐 해야 돼? 윗변과 아랫변 고르시고 뭐 하면 돼? 이쪽 변과 이쪽 변 같이 고르면 안 돼? 안 되겠지. 평행되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이쪽에서 하나 구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위아랫변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위아랫변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대충 이렇게 하나 구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야? 윗변과 아랫변은 이거니까 여기서 몇 개 고르면 돼요? 2개 고르셔서 뭐야? 윗변 하나, 아랫변 하나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이쪽에서 하나 고르시고요. 왼쪽 변 뭐 소위 이쪽에서 뭐 하시면 돼? 하나 고르시면 되겠죠? 그럼 무슨 변이 돼요? 오른쪽 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 둘 중에 하나, 너 넷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뭐 예를 들면 이거 고르고 요거 고르고 요거 골라야지 하면 요런 사다리꼴 된다. 알겠습니까? OS에서 했던 건데 이런 식의 변형이 뭐 기초적으로 나오면 자주 나옵니다. 넘어가야지. 자, 뭐 하는 거야? 조로 나눈다는 거야. 그냥 생각하자. 뭐라고? 분할이라고 했죠. 자, 분할이야.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동수분할 무조건 넣으셔야 돼. 이거 딱 동수분할 안 나면 엿되는 케이스야. 왜지? 자, 할게요. 11명 중에 뭐야? 3명을 나누고요. 절로. 자, 이미지 이거란 거라고 했습니다. 11명 중에 3명 나눴어요. 여기 11명 있는 거야. 이 중에 3명 나눴고요. 여기 또 뭐야? 나머지 몇 명이야? 8명 중에 3명을 갖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5명 중에 5명 하고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나 취향이니까 뭐라 하지 말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한 거야? 이렇게 이제 갖다 넣은 거야. 얘들아, 이런 그림을 항상 떠올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한테 뭐 하는 거야? 과학실, 화장실, 식당을 뭐 하는 거야? 청소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 하면 돼? 일로 막 매칭하면 되겠지? 너 일로 가고 너 일로 가고 너 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라. 그게 얼마야? 곱하기 3팩이지. 자,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조를 나누는 순간 이거 조 자리 아무것도 부여 안 된 상태에서 바꿔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야 돼? 동수분할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야 돼. 그럼 이 동수분할과 마지막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 무슨 과정? 분배죠. 그렇죠? 맞아요. 이 분배라는 과정과 이 분할의 과정 숫자가 안 맞아버리면 이거 그냥 계산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간 과정으로 조 하나 나누시고 그 다음에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이걸 일관되게 밀어붙이면 제가 아까도 조부터 만들고 아까 배치한다도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안 치고 안 치고 안 치고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아까 심판 있잖아. 왜? 남녀 조 먼저 짠 다음에 그냥 배치해야지. 이게 저한테는 이게 가장 상황을 깔끔하게 보는 방법이라고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냥 그렇게 설명드린 거라고요. 자, 그냥 토너먼트 대진 방식은 뭐라고? 자, 이게 제일 빠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으로 앉힌 다음에 너 바꿔도 갖고, 너 바꿔도 갖고, 바꿔도 갖고 여기 지점으로 너 바꿔도 같음으로. 오케이? 이게 제일 빠른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케이? 요거만 할 줄 알면 안 된다 그랬죠? 그쵸? 뭐라고? 6명이 있는데 이쪽으로 몇 명 보내고 이쪽으로 몇 명 보내는 거죠? 뭐야? 6시, 4시, 4 이렇게 이쪽으로 2명 보내고 보낸 거죠. 이쪽에서 다시 어디로? 위로 보내야겠죠? 그렇죠? 4시, 2시 동수분할 바로.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까지 했던 겁니다. 토너먼트도 몇 개만 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함수 문제는 풀지 말아주세요. 제가 안 뺐는데 일부러 안 뺀 것도 있고 까먹은 것도 있고 일부러 안 빼기도 했어요. 왜냐면 함수 문제는 어떤 경우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뭐 딥한 경우는 안 나오죠. 치역이란 말도 모르고 1대1 대응이란 말도 모를 텐데 크기는 잘하면 낼 수 있지 않나? 다른 방식으로라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유지한 게 있어서 교과 외라고 생각하시고 안 푸시면 되고 374번도 집합 문제라서 안 푸셔도 돼요. 네. 되게 좋은 문제인데 얘를 다른 방식으로 내실 수도 있겠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66번은 답이 얼마라고요? 예전에 그냥 이 문제 띄워주고 설명만 했나? 어쨌든 그림과 같이 경계가 구분된 6개 지역에서 인구조사를 5명이 한대요. 5명 중에 1명은 5명을 써! 그러면 제발 써! 이렇게 경계가 구분된 건 그려져 있잖아. 5명을 쓴 다음에 이 중에서 1명은 서로 이웃한 2개 지역을 하고 나머지 4명은 4개 지역을 한대요. 1개씩 한대요. 됐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네가 팀장이든 네가 뭐 신이야. 뭐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했잖아. 누가 2개 할래? 이런 거야, 그치? 이게 제일 어려워. 뭐야? 에이, 너 2개 해라. 그게 얼마야? 5가지든 51이든. 됐습니까? 너님이 2개 하기로 했어. 나머지 다 몇 개씩 해? 1개씩 하기로 한 거야. 됐지? 자, 이제 뭐 해야 돼? 2개를 하기로 한 걸
배치를 해야 되지. 근데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웃한 걸 찾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해봐도 뭐야? 이걸 나눠야 돼. 이거를 대분류를 또 해야 되는 거야. 뭐야? 당연히 이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가 기준이어야 돼. 왜? 얘가 모두와 이웃에 있는 가장 영향이 큰 거니까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네. 이해돼? 즉 여기를 1번이라고 하면 1, 2, 1, 3, 1, 4, 1, 5, 1, 6 이런 식으로 하는 게 5개가 되네. 이러고 끝내면 이 문제가 여러분 틀리라고 요구하는 거랑 딱 틀린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여기 있을 때도 있지만 모두 이웃한 거야? 이렇게 이웃했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사실 뭐 한 거야? 한 바퀴? 이게 돈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총 몇 가지가 돼요? 10가지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총 10가지가 있다. 자, 그래서 10가지 있고요. 모실 있고요. 됐습니까? 그럼 너 하기로 했어요. 1번과 2번을 맡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를 누가 하시면 돼요? 다 뿌리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너가 여기로 오는 거는 셋이면 안 돼요. 그냥 여기 A에다, 어차피 얘는 2개 하는 거니까. 그치? 너 A 해라. 나머지는 뭐 해야 돼? 세줘야겠죠? 나머지는 이제 매칭해야 되죠? 지역에다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얘네가 저기다가 매칭되는 게 4팩이죠. 알겠습니까? 자, 부모, 그 다음에 자1, 자2, 자 1, 2, 3, 4, 5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 사이의 자녀 중 적어도 2명이 선대요. 그럼 적어도 2명이니까 2명 설 때, 3명 설 때, 4명 설 때가 있고 뒤집으면 1명 설 때, 빵명 설 때가 있으니까 너가 경제적인 건 맞는데요. 제가 근데 사실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과연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딥한 주제인데 그냥 이렇게 경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4명 쓴다는 걸 굳이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4명 쓰는 거 되게 단순한 경우 아니야? 뭐 누가 빠지고 누가 쓸 필요가 없어. 뭐가 빡 오고 그냥 1, 2, 3, 4가 오는 거잖아. 사태가 단순하면 개수가 대분류의 개수가 핵심이 아니라 이렇게 있을 때 상황이 꼬이냐 안 꼬이냐가 핵심이 거예요. 사실죠. 예. 이게 더 적지만 이게 더 상황이 꼬이게 만드는 거면 그냥 순방향으로 푸는 게 낫지 괜히 여집합으로 뒤집어서 풀 필요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여러분이 보시는 경우는 요 대분류 개수만큼이 사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런 상황이 좀 더 복잡할 텐데 그런 건 나와요. 나는 여집합으로 풀겠어 라고 하시면은 전체에서 뺄 거지. 뭘 뺄 거야? 빵명 쓰는 경우, 1명 쓰는 경우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빵명 써요. 그럼 뭐야? 부모가 뭐야? 이웃한다는 얘기네요. 부모 사이에 아무도 안 쓴다는 거니까. 자, 부모를 이웃시키시고요. 맞죠? 얘네 둘, 셋, 넷, 5개가 자리를 돌고요. 부모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 거고요. 1명이 선대요. 1명 뭐고요? 그쵸? 뭐 이렇게 있는 겁니까? 여기 들어올래 누구야? 고르시고요. 맞죠? 고른 다음에 팩하시고 패킹 묶어놓은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니까 4팩 갈고요. 부모 자리 또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하시고요. 됐습니까? 전체는 뭐가 돼요? 이게 다 줄 서는 거죠? 6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랑 요거 다 빼주시면 상관없겠는데 자,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뺀 거잖아요. 아, 이거 또 안 보여드렸나 보다. 4팩이죠? 이거 5팩이죠? 그럼 여기 곱하기 얼마야? 이게 5 곱하기 4팩이에요. 5, 4, 3, 1이잖아. 넌 얼마고? 4, 3, 1이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좀 빨리 계산할 수 있죠. 그게 공통부분만 묶는 거라고 치신다고. 알겠습니까? 5, 4, 3, 1이고 그럼 5이 얼마야? 10이네. 그럼 너가 얼마가 되는 거야? 바로 10 곱하기 4팩이고 4팩 있으니까 얼마가 돼? 4, 2, 8이지? 8 곱하기 4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18 곱하기 4팩과 약간 문자처럼 취급하시라는 거야. 몇 개 떼갖고. 그럼 얘는 얼마야? 6, 5, 4, 3, 1이니까 6, 5만 따가 살리면 되죠. 그럼 뭐야? 30 곱하기 4팩이겠지. 6, 5, 4, 3, 1. 됐습니까?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얼마가 돼? 12 곱하기 4팩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하시면 되죠. 4팩은 24니까 12 곱하기 24 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6, 5, 4, 3, 2, 1에서 요거 묶어서 보겠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많이 안 보여드려갖고.